영화 직장 상사 길들이기를 미리 보고 왔습니다. 제목 때문에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영화였죠.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샌드 헬프입니다. 직역하자면 도와줘 이런 뜻일 테고, 영화의 설정에 맞춰보면 구조 요청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원제와 비교할 때 직장 상사 길들이기란 이 제목은 색깔이나 온도가 매우 다른 장면이라 의아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샘 레이미 감독이 연출한 공포 스릴러 영화인데, 직장 상사 길들이기란 이 제목은 로맨틱 코미디에 더 어울릴 법한 느낌이죠.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제목이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전개 자체가 관객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그런 기대를 깨버리는 그런 형태로 연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로맨틱 코미디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곧 이 영화의 실질적인 의도이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처럼 보이는 제목 또한 그런 의도와 부합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영화는 결국에는 그런 오해를 뒤집어 버리는 상황을 통해 가장 많은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처럼 직장 상사 길들이기가 관객이 가진 관성을 이용해 오해를 유도하는 방식들, 그리고 연출자인 샘 레이미의 취향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아직 이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남녀가 무인도에 부시착해서 표류한다는 설정은 매우 오래됐고 그만큼 익숙합니다. 처음 이 영화의 예고편을 봤을 때 단번에 떠오른 작품 중에 하나는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Six Day, Seven Night이란 영화였습니다. 무인도에 떨어진 남성과 여성이 티격태격 하다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직장 상사 길들이기처럼 권력 관계가 무인도에서 역전된다는 설정도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과거 이탈리아 영화 중에는 귀부인과 승무원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부유한 사업가의 아내, 그리고 그녀가 탔던 배의 선원이 무인도에서 표류하면서 관계가 역전되는 상황을 그린 영화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두 남녀는 사랑에 빠지게 되죠. 나중에는 이 영화를 가이리치 감독이 마돈나와 함께 리메이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소재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 길들이기의 설정에서 로맨스를 기대하는 건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인공 린다의 캐릭터도 또 비슷한 기대를 갖도록 설정되어 있죠. 실제 레이첼 메가담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영화의 설정상 주인공 린다는 그리 아름답지 않고 어딘가 물색 없어 보이고 또 젊지 않은 싱글 여성입니다. 동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죠. 이 인물이 소개되는 초반 10여 분 동안 저는 린다가 브리짓 존스 같은 캐릭터를 모델로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 영화가 관객의 관성을 부추기는 거죠. 브리짓 존스와 같은 평범하고 외로운 여성이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영화가 보여주는 린다는 그렇게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고 직장 내의 승진 구도에서 밀려난 걸 마음 아파하는 사람인데도 보는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 영화를 로맨틱 코미디로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본격적인 무인도 표류 생활이 진행될 때도 영화는 비슷한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부시착한 린다와 브래들리는 이 상황을 전혀 다른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평소 서바이버 같은 프로그램에 심취했던 린다는 익숙하게 잠자리와 식량을 만들어내는 반면, 빨리 섬에서 벗어나고 싶은 브래들리는 그런 린다의 행동을 소꿉장난으로 치부해버리죠. 이때 흔히 말하는 현관 로맨스?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브래들리는 린다가 없어도 된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결국 그녀에게 매달리는 그런 상황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린다가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이 섬의 생활을 받아들이죠. 나중에는 린다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역전된 관계에서 조금씩 동등한 관계로 변하면서 이 영화는 또 한 번 로맨스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비바람을 견디는 장면도 대표적이죠. 이건 꼭 무인도가 아니어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한의 상황에 처한 남녀에게는 아주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직장 상사 길들이기는 거기까지 보여주고서도 또 한 번 그런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저도 이때부터는 이 영화에서 로맨스를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Six Day, Seven Night, 그리고 귀부인과 승무원 이런 영화들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삼각형 같은 작품이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 이 영화에서는 크루즈의 청소 노동자가 무인도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되면서 다른 부자들에게 역할을 나눠주는 상황이었죠. 그런 권력에 도취되면서 어떤 선을 넘는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직장 상사 길들이기에서도 이때부터는 두 인물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과 어떤 음모, 계획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이때부터 연출자인 샘 레이미의 취향도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샘 레이미는 B급 공포 영화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감독이죠. 특히 가장 무섭고 끔찍한 순간에 코미디를 더하는 그런 연출이
항상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장 상사 길들이기에서도 초반에는 비행기가 추락할 때 밖으로 날아간 사람들의 시체를 보여주는 연출이라든가, 그리고 린다가 멧돼지를 사냥하는 장면 등에서 그의 취향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얌전히 쓰러져서 죽게 놔두지 않는 거죠. 피를 토하든 눈알이 빠지든 하여간 뭔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기괴한 광경을 더 기괴하게 보여주곤 하는 게 그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상사 길들이기가 그런 몇몇 장면들 때문에 샘 레이미 감독다운 작품인 건 아닙니다. 샘 레이미의 작품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은 결국에는 무언가에 홀리듯 씌워버린 인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블데드 시리즈는 당연하고요. 드래곤 미트라일도 그랬고,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3에서는 외계에서 온 유기체에 감염돼서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버린 블랙 스파이더맨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 직장 상사 길들이기 또한 결국에는 이 무인도에서 자신이 점유한 위치에 도취되어 집착하는 그런 인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샘 레이미의 그런 취향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이 린다라는 것도 샘 레이미의 팬들에게는 인상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블데드 시리즈에서 주인공 애쉬의 연인, 그녀의 이름도 린다였죠. 그래서인지 직장 상사 길들이기의 린다가 어두운 숲속에서 상대를 찌르고 물어뜯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블데드에서 악령에 깃들린 린다가 애쉬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뚜렷한 구분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뭔가에 홀린 여성이 죽지 않고 끝내 살아남는다는 거죠. 샘 레이미의 영화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영화였다면 이 상황에서 결국 죽는 건 린다였을 겁니다. 아주 옛날 영화를 다시 돌이켜볼 때 위험한 정사,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나 미저리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위협하는 여성들은 끝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장 상사 길들이기에서는 그런 공식도 깨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공식을 깨는 설정을 위해서 초반에 린다의 캐릭터를 더 촘촘하게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회사에서 당하는 온갖 서름이라든가, 또 비행기 안에서 남자 임원들에게 조롱당하는 상황들을 봐도 그렇죠. 중간에 직접 만든 술을 마시고 털어놓는 전 남편과의 사연, 이런 것도 린다가 이 무인도 생활에 집착하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냥 미쳐버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이야기한 영화 속 여성들보다는 조금 더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물론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린다는 흔히 말하는 악력 캐릭터로 분류될 겁니다.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를 싹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그 표정을 보면 이게 호러 영화의 공식으로 보면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은 악령,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앵글이거든요. 이 영화는 그런 기운과 함께 동시에 험난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의 표정처럼 보이도록 연출을 하고 있죠. 샘 레이미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샘 레이미는 분명 이 영화에서 통쾌함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인도에서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린다가 예상치 못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상황을 보는 건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샘 레이미 감독은 다른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많은 할리우드의 전통들을 하나로 뭉쳐 새로운 방식으로 매시업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한이 있는 두 사람이 무인도에 부시착한다는 설정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또 학대받던 캐릭터가 언더독에서 영웅으로 변모하는 것도 할리우드의 오랜 전통이라고 했죠. 그런데 단순히 이걸 섞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것들을 엮어낸 바로 그 새로운 방식, 이게 더 흥미로운 거겠죠. 이 영화를 연출한 샘 레이미 감독도 호러 영화 감독이지만 각본을 쓴 작가들도 프레디 대 제이슨, 13일의 금요일 2009년 이런 영화들의 각본을 썼던 호러 전문 작가들입니다. 즉 이들이 전문 분야와는 가장 거리가 먼 장르의 오래된 소재를 가져와서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 이들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로맨틱 코미디로 오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가장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이들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의 영화니까요. 또 그렇게 볼 때 아주 대놓고 관객을 오해하게 만드는 직장 상사 길들이기라는 제목도 영화를 본 다음에는 좋아하는 관객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